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제와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시제라기보다는 가정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왜, 지금 테스팅 포인트 32 보면 왜 시제 얘기를 하냐면요. 이미 앞에서 공부한 친구나 뭐 아시는 친구는 알겠지만, 가정법은 시제가 나타나는 형태가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시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번 테스팅 포인트는 가정법에 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에 대한 복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정법 자체는 이제 수능이나 전국 학력평가에서 다루는 빈도는 이게 답으로 나오는 빈도는 높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어, 너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법은 가정법이 문제로 나오면 너무 쉽다는 얘기죠. 너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그래서 기출 빈도가 낮은 거고, 실제로 학교 시험이나 또는 뭐 문법적 가치는 의미가 꽤 있습니다.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중요하지 않으면 교재 없겠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가정법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잠깐 출제 의도를 보고 해결 전략을 잠깐 보면요. 출제 의도는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구분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어,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 자체를 구분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가정법이냐를 가정법의 그 어떤 틀을 아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이걸 갖고 물어볼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밑에 지금 표에 있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의 공식 일종의 이 틀을 알고 계시면 문제는 어떻게 물어봐도 다 풀 수 있어요. 밑에 보면 현재나 과거 중 어느 때를 가져간지 문맥을 살피고 조건절과 주절의 시제에 짝이 맞는지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밑에 얘기 먼저 하고 얘기를 할게요. 가정법 과거라는 게 있어요. 가정법 과거의 공식은 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if절에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요. 이게 중요하죠.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은요. 가정법이면 다 등장합니다. 밑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고 조동사의 과거형도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포인트입니다. if절에 나오는 동사의 과거형과 컴마 찍고 바깥쪽에서 나오는 부분에서는 동사 원형이 나온다. 공식은 이렇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은 would, could, might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등장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에서도 각각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가 그럼 뭔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현재냐, 과거냐, 과거냐, 현재냐. 뭐 미래에도 의미 있다. 미래는 그닥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주로 현재를 생각하시면 가정법 과거인데 이름은 현재 사실이에요. 지금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거나 지금 사실을 인데 지금으로 표현하긴 하는 건데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해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게 가정법이고요. 현재인데 그럼 왜 과거라고 붙이냐 하면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고 여기 이미 설명이 돼 있잖아요. 이 구절에. 그래서 동사의 과거형을 써서 뭘 표현하는 거예요? 예, 현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라고 하면 이게요. 현재 사실, 지금에 있는 얘기를 반대로 표현하거나 지금 있는 얘기로 표현을 하는데 가능성이 전혀 거의 없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은 거거든요. 이런 걸 할 때 쓰기 때문에 그럼 제대로 된 현재 사실과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된 형태를 쓰는 거예요. 지금의 말을 하면서 지금의 내용을 표현하면서 과거를 이렇게 사용하면 아 이거 현재 사실이 아니라 현재 사실의 반대의 표현이구나. 현재는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표현해 줘야지 듣는 사람이나 이렇게 쓴 글을 읽는 사람이 구분이 되겠죠. 현재를 현재로 써버리면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를 과거로 표현해서 그걸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뭐가 문제예요? 과거 사실을 뒤집거나 과거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었던 얘기, 전혀 아니었을 것 같은 얘기를 하려면 과거를 써야 되는데 과거를 이미 앞에서 썼잖아요. 얘도 다른 약속을 해놔야겠죠. 이거 과거를 과거로 표현하면 헷갈리니까 과거를 표현을 하는데 요런 내용, 반대거나 가능성이 낮은 거는 그럼 had pp를 사용한다라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if절의 had pp가 중요한 겁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은 그냥 쓰고요. 예작은 이렇게 have pp를 쓰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had pp와 바깥쪽에서 조동사의 과거형 쓰고 have pp를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일이지만 반대, 과거에 일어났을 것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느낌이 직관적으로 확 안 올 수 있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역시 오늘 가정법입니다. 사실상 시제라기보다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를 풀어보면요. 상황이 매우 달랐을 거다. 이렇게 다를 거다 또는 달랐을 거다. 여기서 끊어보겠습니다. if절이 뒤에 나오니까. 그럼 if절 먼저 볼게요. 만약에 그들이 대절을 알았더라면 이래요. 여기서 시제를 먼저 볼게요. if절에서 제가 지금 네모칸 친 head pp를 보시면 head pp를 썼다? 그럼 우리 뭘 떠올라야 돼요? 밑에 공식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를 떠올려야 되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썼다는 건 이제 if절이 아닌 바깥쪽 절에서도 공식을 맞춰 써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건 이미 지난 일에 대한 반대 사실 또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한번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알았었더라면 젊은 뮤지션이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는 걸 알았었더라면 상황은 꽤 달랐을 거다. 아마요, 실제로 과거에선 그들이 이렇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라는 거, 유명한 피아니스트라는 거를 그 젊은 사람이 몰랐던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만약에 알았었더라면 그럼 상황이 달라졌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과거 얘기를 반대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런 걸 전형적으로 가정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과거의 얘기니까 과거 완료를 써서 표현한 거고요. 자, 공식에 맞춰 보겠습니다. 그럼 조동사의 과거형에 have pp 쓰면 되죠. 답은 might have been이 됩니다. 감이 오나요? 자, 그럼 밑에 가서 조금 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1번 예문을 볼게요. 만약에 그가 smart였다면 비동사를 were를 썼네요. 가정법에서의 비동사는요, 주어와 상관없이 were를 쓰는 게 원칙인데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그냥 was를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그것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교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실제로 was를 써도 맞게 하고 있기도 해요. 상황에 따라선. 근데 원칙은 어쨌든 비동사는 were만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더 똑똑하다면 그는 아마도 잘못된 것을 figure out, 알아챌 수 있었을 거야, 막 이래요. 공식을 위에 넣어보면요, if절에서 were라는 과거 동사를 썼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이 당연히 항상 나왔고 뒤에서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그럼 이런 거를 우리 이름을 붙일 때 가정법 과거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고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뒤집거나 아니면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을 주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럼 이거 만약에 그가 더 똑똑했더라면 이렇게 했으니까 똑똑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는 그렇게 똑똑하진 않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그가 똑똑했다면, 더 똑똑했다면, 한다면 아마도 잘못된 거를 알아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지금 얘기를 반대로 가정해보고 있습니다. 2번 예문을 볼게요. 윌스가요, 그 스스로 좌절되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그의 실수에 의해서 좌절하도록 스스로를 허락했다면, 만들었다면, 그는 절대 어떠한 기록도 세울 수 없었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지금 우리 내용은 알았으니 공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if 절에 had pp 쓴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여기 나온 거 보이고 have pp가 여기 never가 있긴 합니다만 보입니다. 그럼 위에 공식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 공식이 되고요. 실제 시제는 과거의 얘기겠죠? 지난 일에 대해서 반대로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스스로 그렇게 실수에 의해서 좌절되게 만들었더라면 이렇게 했으니까 실제로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윌스란 친구는 그의 실수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었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기록도 세웠다는 얘기죠. 이걸 반대로 지난 일을 가지고 상상해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대의 상상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특이하게 had pp if절에서 쓰고 그리고 조동사 과거형 쓰고 have pp를 써서 특이하게 반대 사실임을 일부러 표현해 준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정법 밑에는요.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가정법 문장을 종속절로 가져올 때 주절의 시제에 따라 가정법 시제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좀 앞에 있는 얘기에 기초 지식이 좀 있으면 좋은데 원래 그 직설법을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표현할 때는요. 이 직접화법에 있는 과거의 내용이 있으면 과거, 완료, 대과거, 헤드 PP를 이용해서 한 시제 더 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직접화법에서 얘기했을 때 과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직접화법은 있는 말 그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때 과거로 얘기했다면 그걸 실제로 풀어서 얘기해서 간접화법으로 풀어 얘기하면 앞의 시제의 과거 시제보다 더 옛날을 의미하니까 원래 원칙은 그 종속절, 대절 안에서 헤드 PP, 대과거로 나타내는 게 맞겠죠. 그건 이미 화법 얘기하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을 거고 제가 또 화법 설명한 영상이 있을 텐데 혹시 모르는 친구들은 한번 화법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요. 가정법은 이렇게 현재는 가정법 과거를 쓰기로 과거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 쓰기로 공식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법 전환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고 화법에 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풀 수 있어요. 그거를 혹시 화법을 잘 모르시면 방금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 화법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에 포인트 엑서사이즈로 넘어서 간단히 문제를 조금 더 연습해 보죠. 포인트 엑서사이즈로 넘어왔고요. 몇 문제만 연습해 보면 뭐 이것도 가정법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눈으로도 쉽게 구분이 될 정도니까 몇 개만 연습을 해보죠.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한 경찰관이 있는데요. 후로 받았네요. 이렇게 보면 Who was on the beach? 그래서 여기서 끝나야 될까요? 해변에 있었던 경찰관이 말하기를 대절이라고 말을 하나 봐요. 이렇게 제가 대괄호로 읽겠습니다. 만약에 클라라가 react 하면 반응하는 거죠.
그 아주 단호하게 이럴까요? 단호하고 빠르게 반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do drawings 하다는 얘기는 drawings 하다는 얘기는 이게 물에 빠져서 이제 익사 상태인 거잖아요. 물에 빠진 한 명이 아니라 둘 다 익사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 뭐 건의 개수를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하나가 아니라 둘의 익사 사고가 있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그래서 여기까지 대절로 봐야 될 것 같고요. if절이 하나 들어가 있고 일반 주절이 하나 들어가 있죠. 그 가정법의 공식에 딱 맞는다는 거는 눈에 보일 겁니다. 그래서 되어 있는 뒷부분을 먼저 보면 가정법에서 나오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have pp가 있어요. 이게 그럼 뭐 이걸 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고 이거는 실제로는 지난 일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마 실제로는요. 익사사고가 한 건만 있었겠죠. 클라라가 그리고 반응은 굉장히 빠르고 단호하게 과감하게 반응을 했었겠죠. 그거를 반대로 얘기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었더라면 지난 일에 대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아마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익사사고가. 그러니까 우리 가정법 과거완료 공식 그대로 적용한다면 헤드는 가 되겠죠. 헤드 PP 써야 되니까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3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그는 배웠다 그래요. 그는 뭘 배웠을까요?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배웠다. 삶의 종교가 중심에 있었다. 그는 믿었다 그래요. 대절이 있나요? 믿은 내용은 if절이 나옵니다. 유럽 사람들이 tried to change the religions of Africans. 아프리카 사람들의 종교를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또는 그들의 customs니까 어떤 관습들 어떤 것도 바꾸려고 노력했었더라면 African's lives는 전보다 더 악화됐을 거라고 믿었어요. 더 안 좋아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if절에서 시제를 한번 볼까요? Europeans 뒤에 tried가 과거 동사로 쓰였네요. 과거 동사로 쓰였죠. 자, 그러면 언제 시제예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인데 그가 믿었다는 얘기가 이미 과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여기서 지금이라는 거는 현재를 의미한다기보다 그가 믿었던 시점, 요 시점과 동일한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었다라고 한 내용이 믿은 게 이미 과거인데 믿은 내용이요. 현재일 수도 없죠. 시대가 맞지 않잖아요. 그가 믿었다는 그 순간, 믿은 순간 자체가 과거인데 믿은 내용은 현재라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시제가 안 맞죠. 그래서 이럴 때 if절에서 의미하는 tried to는 가정법 우리 과거를 쓴 거잖아요. 원칙대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를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현재람은 그가 믿은 앞에 주절의 시제의 그 순간과 동일함을 의미합니다.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제를 의미해요. 여기서 현재는 그렇게 이해해 줘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게 없었다면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if절에 가정법 과거를 썼다면 지금을 말하는 거겠지만 여기서는 앞에 주절의 시제가 이미 과거로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요 순간과 동일한 시제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돼요. 그래서 그가 믿었던 시간이 언제 과거지만 믿은 내용이 뭐냐면요. 그래서 그 순간 기준으로 믿었던 순간 기준으로 유럽 사람들의 종교를 만약에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실제로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실제로는 바꾸지 않았겠죠. 그걸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커스텀과 릴리전스를 바꾸지 않았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바꾸려고 했더라면 삶이 전보다 더 악화됐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럼 악화된 것도 아니겠죠. 실제로는. 이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공식에 맞게 답을 찾아주면 답은 맞출 수 있겠죠? tried를 가정법 과거의 공식에 맞게 과거를 썼기 때문에 조동사에 과거형 would가 나왔고요. 공식에 따라서 동사 원형 써줍니다. 그래서 would be가 답이 됩니다. 기계적으로 푸는 거는 쉽죠. 그래서 그냥 답만 설명해 드리면 문제 푸는 건 쉽겠습니다만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앞에 believed의 시제와 동일한 시제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further study 넘어가서요. 1번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죠. 시를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사랑과 어떤 상실, 그 다음 즐거움, 슬픔, 희망, 공포, 다른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사랑, 뭐 손실 이런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대요. 거의 마치 모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간색으로 끊어보면요. as if 같은 경우도 우리 가정법의 의미를 지녀요. 요거를 보통 마치 뭐처럼 이렇게 해석하는데 얘도 as if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척 하는 거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뜻이니까 실제 상황과 반대의 내용을 담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가정법으로 보고요. 원리는 같습니다. 이 내용이 만약에 과거라면 지난 일을 갖고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had PP. 앞에 있는 시제와 동일한 시제거나 현재 시제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지금 시제를 쓰고 싶으면 그냥 과거 동사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앞에가 we can feel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전에 했던 문제와는 보다는 좀 더 단순하죠. 앞에 있는 거는요. 좀 전에 했던 거는 올라가 보시면 he believed에서 believe 주절의 시제가 이미 과거가 되는 바람에 현재라고 제가 말을 못하고 주절의 시제와 같은 시제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역전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거 고려할 필요가 없네요. 앞에 시제가 can fear에서 이미 현재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이 만약에 현재면 were, 과거면 had been이 답이 됩니다. 그들이 그들 자신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그렇죠? 그냥 on이니까 그들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느낀다 그래요. 언제겠어요? 지금. 그냥 지금 마치 그렇게 자신의 감정들인 것처럼 느낀다라고 해요. 요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다. 마치 그것들이 여기서 그들이 아니군요. 데이가 그 감정들을 의미하는 걸 테니까 그 감정들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언제? 지금요. 지금에 관한요. 근데 이걸 가정법으로 쓰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실제로 그럴 수 없는 얘기입니다. 현재 사실을 반대로 뒤집었다고 생각해도 되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얘도 가정법의 공식을 이용할 거고요. 가정법 과거에 as if지만 이용해서 쓰면 were를 쓰면 지금 현재 사실을 현재 사실에 말도 안 되는 가정 또는 반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답은 없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실상 말은 시제였지만 앞에 설명은 시제인 것 같지만 가정법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가정법을 제대로 이미 앞에서 틀을 잡아놨다면 뭐 이거는 뭐 그냥 단순 복습에 가까웠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보죠.